오늘은 새로운 컨텐츠 사연으로 배워보는 미소학 개론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퀴즈와 함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미소를 책임지는 24년차 치과의사 유경쌤이에요. 양치도 계속 하는데 왜 피가 날까요? 그리고 양치질을 계속 하는데 왜 충치가 생겼다 하고 치석은 자꾸 생길까요? 오늘은 실제 구독자분의 사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구독자분의 사연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쌤.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제 입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괜히 한 발짝 물러나는 것 같고 마스크를 벗으면 입냄새가 나는 건 아닌가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양치를 더 꼼꼼히 하기로 했습니다. 검색해서 나온 대로 3분 동안 칫솔질, 혀 클리너, 가글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치실을 써보라는 글을 보고 처음으로 치실을 사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치아 사이에 넣는 순간 쓱 소리와 함께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날 이후로 다시 못 쓰고 서랍에 넣어놨어요. 그러다 또 어떤 지인은 워터픽을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분사 세기만 맞추면 세상 상쾌하대요. 그래서 다시 질렀죠. 그런데 저는 뭔가 너무 시원해서 더 세게 틀었더니 또 잇몸이 욱신욱신. 결국 또 이틀 쓰고 멈췄어요. 요즘은 마지막 희망이라며 치간 칫솔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이즈 잘못 고르면 잇몸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고 너무 어렵고 무섭고 이제 뭘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치아 사이에 맞는 도구는 대체 뭔가요? 그냥 양치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유경쌤 도와주세요. 치실 1일차, 워터픽 2일차, 치간 칫솔 고민 일주일째 직장인 드림. 네, 사실 도구가 너무 많죠. 간단하다면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이 사연 보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러면 구독자분께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치실 먼저 설명해 볼까요? 치실은 이렇게 끊어서 쓰는 실이거든요. 치아 사이를 닦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너무 굵지 않고 얇기 때문에 치아와 치아가 딱 붙어 있고 틈이 없는 경우에도 어떤 도구들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치간 칫솔은 칫솔인데 치간, 치아 사이를 닦는 칫솔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아 사이를 닦기 때문에 일반 칫솔과는 달라요. 약간 청소하는 솔같이 생겼다고 할까요? 젖병 닦는 솔을 굉장히 작게 축소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솔을 치아 사이에 쏙쏙 넣어서 닦아주죠. 이 치간 칫솔은 치실보단 구멍이 좀 클 때 사용하지만 아무래도 치실보단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워터픽은 여러 타입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줄기를 세게 쫙 쏴줘서 이제 치아 주변에 붙어있는 부착물들을 깨끗하게 시원하게 세정을 해주는 기구이죠. 더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퀴즈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중 잇몸이 많이 내려간 분들께 가장 적합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1번 치실, 2번 치간 칫솔, 3번 워터픽.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답을 아실 수 있고요.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해서 구강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도구들 준비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치실은 치아 사이를 닦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예요. 길게 끊어서 양쪽 손 끝에 감아서 치아와 치아 사이 좁은 틈에 딸깍 넣어서 치아의 옆면을 살살 닦아주는 도구거든요. 이 치실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치아 사이에 넣을 때 너무 과한 힘을 주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치실 쓰고 놀라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건 몇 번만 쓰시면 조금 적응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치실을 이용해서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잇몸 약간 아랫부분까지 한 1~2mm 정도까지도 석을 살살 닦아준다는 생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이 치실을 잇몸 속을 닦으라고 했으니 나도 귀에 깨끗이 해야지 하면서 너무 속까지 파내시게 되면 도리어 잇몸이 아플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치실의 장점은 사실 잘 쓰기만 하면 가장 깨끗하게 치아 사이의 프라그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좁은 틈에도 큰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고 치아면에 닿고 쓱 훑어줄 때 넓은 면을 한꺼번에 훑어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도 꽤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 치실을 쓸 때 단점은 없느냐? 단점이 있어요. 일단 손재주가 있으셔야 해요. 처음에 쓰실 때는 이거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써야 돼요. 막 방향을 잡는 것도 어려우실 수 있고 힘 조절을 못해서 잇몸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깊이를 조절을 못해서 닦아야 하는 곳을 안 닦거나 아니면은 너무 심하게 잇몸 속을 긁어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응하시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정을 하시는 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많이 해서 임플란트끼리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틈이 없기 때문에 치실을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점, 그것도 치실의 단점이 되겠네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도구는 치간 칫솔이에요. 이 치간 칫솔은 이제 치아 사이를 닦는 작은 칫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잇몸이 많이 내려가고 치아 사이에 공간이 드러난 분들에게 제일 적합한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치간 칫솔의 사용법은 뭐라 설명드릴 게 없을 만큼 단순하거든요.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쑥 밀어넣고 빼는 것만으로도 굳이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 구멍 사이즈에 딱 맞는 치간 칫솔을 찾으셨다면 한 번 들어갔다가 빼는 것만으로도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어요. 단 여기서 조건은 치아 사이 구멍에 잘 맞는 치간 칫솔을 골라야 한다는 점이 되겠죠. 이 치간 칫솔의 장점은 사실 한 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꺾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금니에도 적용하기가 편해서 치실보다는 손이 많이 가는 도구가 될 거긴 해요. 그리고 잇몸이 많이 내려가서 구멍이 커진 분들은 치간 칫솔 사이즈를 큰 걸 골라서 사용하면 좀 더 치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치간 칫솔의 단점은 뭘까요? 치아 사이에 틈이 없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치실보다 쓰기 편한데 하고 막 쓰시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아 구멍이 너무 작은데 큰 치간 칫솔을 쓸 경우에는 도리어 잇몸에 상처를 주거나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맞추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점이 치간 칫솔의 단점이 되겠어요. 사실 치간 칫솔을 써서 잇몸이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고 있죠, 이 도구가. 그런데 그 이유는 잇몸이 부어있을 때는 사실 작은 사이즈의 치간 칫솔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닦았어요. 그러면 잇몸 붓기가 가라앉겠죠. 그러면은 사실 구멍은 더 커지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큰 치간 칫솔이 들어갈 수 있게 되니 치간 칫솔 쓰고 잇몸이 더 내려가고 구멍만 커졌어 라는 오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치간 칫솔 자체가 잇몸을 푹푹 내려가게 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오해를 풀어주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도구 워터픽인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런 핸디 타입도 있지만 이제 큰 수조통을 연결해서 쓰는 옛날 타입도 있고요.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쿠팡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워터픽은 물의 강한 압력을 통해서 우리 청소할 때 물이 쫄쫄 나오는 호스보다는 물이 쫙 나오는 호스가 좋잖아요. 그런 원리와 똑같아요. 물의 압력을 통해서 치아에 붙어있는 음식물이나 프라그 등을 싹 씻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전자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충전을 해서 하거나 이제 전원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 워터픽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기 힘든 잇몸 마사지도 쉽게 해줄 수 있다는 점, 그게 큰 장점이 되겠어요. 워터픽도 사용 방법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전원을 연결하고 물을 채운 후에 버튼을 누르고 치아에 대고 슉슉슉슉 이동을 해가면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장 약한 압력부터 사용해 주시고 처음 사용하실 때는 좀 앞이 젖을 수도 있으니 수건을 댄다거나 샤워 중에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워터픽의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일단 굉장히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닦이지 않았던 부분까지 뭔가 시원한 물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해줬다. 이 청량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압력을 약하게 했을 때는 잇몸 자극도 적기 때문에 사실 잇몸이 많이 부어 있어서 처음부터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쓰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교정장치 주변도 깨끗하게 닦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도구예요.
워터픽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돈이 들겠네요. 물론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구입은 하셔야 되지만 그 두 가지 도구에 비해서는 조금 고가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치실이나 치간 칫솔에 비해서는 세정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청소를 할 때 우리가 솔질하고 물로 헹궈내고 하는 행위를 하듯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이 솔로 빡빡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라면 워터픽은 좀 헹궈내는 역할에 좀 더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는 앞에 두 도구보다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린다면 워터픽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의 보조 도구로 사용하지만 너무 바쁜 날 치간 칫솔 다 할 수 없다 할 때는 워터픽만이라도 사용하신다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상황별로 어떤 도구를 쓰시면 좋을지 한번 조합해서 추천드려 볼까요? 먼저 일반적으로 잇몸병도 크게 없으신 분들이라면 칫솔로 양치질을 하고 치실로 치아 사이사이를 닦아주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교정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제 교정용 칫솔이 있잖아요. 그걸로 닦으시고 장치 주변이나 치아 사이 부분에 치간 칫솔로 이제 음식물들도 제거해주고 워터픽을 사용해서 한 번 더 깨끗하게 해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서 묶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치실이 들어가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단 양치질을 하신 후에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 부분에 공간에 맞는 치간 칫솔을 구입하셔서 그 부분을 닦아주는 걸 추천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손이 조금 떨리신다거나 일반적인 치실을 사용하기가 좀 힘드시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치질을 하신 후에 조금 더 쓰기 쉬운 치간 칫솔을 쓰시고 워터픽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은 모든 도구는 맞는 사람과 맞는 사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실 같은 경우는 치아 사이가 좁고 잇몸이 건강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요. 치간 칫솔은 잇몸이 많이 내려가고 치아 사이가 벌어진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하고요. 워터픽은 보조 도구로 교정을 하신다거나 노약자분들에게 특히 더 추천할 만합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아까 낸 퀴즈 정답을 쉽게 맞추실 수 있겠죠?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5분을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미소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스마일!